그러면 악착같이 살아서 어머니 데리고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내고 있으면 본인이 여자에 미쳐 있을 게 아니라 본인 낳아주신 어머니 데리고 와서 키운 거에 보답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재회 컨설팅 뭐 이런 얘기 저한테 자주 하시잖아요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,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제3자가 개입해서 그 관계를 붙여줍니까? 거기다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좋게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재회를 시켜주겠다고? 그 말이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지금부터는 상당히 냉정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.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일 거고,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. 그 힘듦을 끝낼 수 있냐 없냐의 선택입니다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, 정확하게 딱 이걸로만 봤을 때 느낌은,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절대 상대방을 안 돌아봐요. 근데 중요한 건 만나신 그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되게 망가져 보이시거든요. 되게 그냥 사람 자체가 망가져 보이세요.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.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잘못을 해서 싫어서 떠나간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.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그 모습보다 망가졌으면 더 망가졌지, 절대 그 모습보다 괜찮아지질 않았어요. 본인 같으면 재회하고 싶겠어요?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. 이유야 다 때려치우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결국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떠나간 사람이에요.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재회를 하려면 최소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그때의 모습보다 더 나아져야 나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, 그 사람 입장에서. 근데 지금 어때요? 거울 한번 봐봐요. 일도 안 하고 놀고 있고, 재회 업체에다가 쓸데없이 돈이나 닦아 쓰고 있고, 뭐 하나 그 사람 만날 때보다 잘난 게 없잖아요. 본인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정확하게 그 사람이 돌아보고 안 돌아보고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어요. 그거는 본인의 연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,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안 맞는 연이라는 게 있어요. 저 역시 진짜 이 사람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망가져 본 적이 있고, 그리고 그 사람과 몇 번의 재회를 반복해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안 맞는 연은 안 맞아요. 이 세상에는 나랑 안 맞는 연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 앞으로 계속 그렇게 힘들어야 돼요.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요. 연인 간에 있어서 헤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, 정말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거나 뭐 환승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연인 간의 이별은 무조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 없어요. 그냥 파고들자면 그 책임의 크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양측 다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면 안 돼요. 자책과 자기 반성은 다른 거예요. 근데 지금 자책하고 있어요. 그 모든 이별이 마치 내 잘못인 것 마냥. 이것만 알고 계세요. 최소한 재회를 하려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의 내 모습보다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왜냐?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. 그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,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나보다 훨씬 잘나져야 돼요. 반대로 하고 있어요.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보다 더 망가졌어요. 이러니까 그 재회 업체에서 100%라고 얘기를 해도 재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. 그 사람은요, 그 누나라는 그 상대방은요, 이런 생각할 거예요. 아휴, 잘 헤어졌다. 아휴, 나 없이 못 살 줄 알았다. 네가 그럼 그렇지, 나 없이 어떻게 살아. 딱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 지금부터라도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뭘 하든 간에 본인의 가치를 올려요. 그 사람이 의유 당연하지, 네가 내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내 모습을 바꾸라고요.
그걸 바꾸지 않으면 재회는 절대 안 돼요. 그걸 기억해야 돼요. 지금 본인 뭐 번개탄을 피우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. 그럴 용기로 악착같이 살아요. 악착같이 살아서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내 모습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봐요.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재회는 선택이 돼요. 선택. 이거는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본인이 그 사람이랑 재회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.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 사람과의 재회가 선택이 된다고요.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.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말 새겨 들으세요. 만약에 본인이 진짜 본인의 인생을 뭐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쳤을 때 절대 그 노력의 주체가 그 사람과의 재회가 되면 안 돼요.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나랑 안 맞는 연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안 맞는 연을 붙들고 가면 내가 망가져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해요. 하는 건 좋은데 절대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도 그 사람은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. 이 가능성을 배제를 시키면 안 돼요. 근데 재회가 간절하고 재회에 눈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요. 무조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돌아왔을 때 내가 한 번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절대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. 잘 생각해봐요.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연애를 했고 좋은 추억이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상대방 측에서도 한 번 정도는 떠올릴 거라고 생각할 계기가 생긴다고요. 근데 그런 계기가 왔을 때 본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이 잘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얘 왜 이렇게 나랑 헤어지고 잘 살지?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됐지?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친 건가? 라는 착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재회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건데 본인은 그런 여지가 생겼을 때 그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잘 헤어졌다 내가 잘났다 잘 놓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정신 차리세요. 그 어떤 누구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지금 모습이면 제가 상대방이라도 재회 안 할 것 같아요. 번개탄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때문에 번개탄 이런 거 들으면 소름 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건 그 사람한테 평생 트라우마를 주는 거거든요.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지금의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냉정하게 나를 내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. 그럼 답이 나와요.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보다 더 망가져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세요. 이걸 인정 안 하고 백날 첫날 이 방 저 방 이 업체 저 업체 제외 업체에 의뢰해봤자 본인 답 없어요.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서로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돈 쓰면서 예쁜 거 입혀주고 예쁜 거 먹여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올렸잖아요. 근데 정작 본인한테는 신경을 안 써요.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데 본인은 항상 제자리예요. 그럼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은 본인의 가치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고 본인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일 때도 이 가치의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한테도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냥 잘해주면 항상 옆에 있겠지. 그냥 뭐든 입혀주고 내가 다 해주면 옆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연애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라도 내세울 게 있고 나부터 살아야 연애가 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내팽개쳐놓고 나한테 올인을 하는데 좋겠어요? 그 개똥같은 마인드 갖다 버리세요.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해주면 옆에 있을 거라는 안일한 바보 같은 생각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. 그렇다 보니까 막 퍼준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연애는 항상 이순이어야 돼요.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내가 좋은 거 못 입고 내가 좋은 거 못 먹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다 갖다 바쳤어요. 이 사람 하나만 보고 친구고 뭐고 다 끊었어요. 나는 이 사람 하나만 봤는데
정작 내 삶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이 한 사람이 나한테 이별을 통보하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. 왜냐? 이 사람 하나만 꼬라박았으니까. 돌아갈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 동아줄 마냥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항상 내 행복이 1순위예요. 내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1순위로 생각해야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. 내 인생 다 꼬라박고 다 때려박으면 헤어지면 나만 손해요. 나만 상처받고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이별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. 이별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내가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고 버틸 만큼의 이별을 겪으려면 최소한 내가 챙길 것들은 챙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시간에 연애를 해야 된다고. 근데 본인 인생 다 꼬라박았잖아, 그 연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떠나갔는데 남는 게 있겠냐고요. 아무것도 없지. 상대방의 가치만 주구장창 올려주고 떠나갔잖아요.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될 건데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이별을 계기로 본인이 무언가 느끼는 게 있고 잘못된 걸 고치고 일어나야 된다고. 그걸 못 버텨서 주저앉으면 본인 평생 그 자리에 있다고요. 제 방송에 다 이별하고 아프신 분들이에요. 억대로 쓰신 분들도 있어요. 그렇게 꼬라박고 10년을 만나고 헤어지신 분들도 있어요. 이별의 아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부모님도 있고 챙겨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. 사람한테는 누구나 정해진 이별이란 게 있어요.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. 무슨 이별이냐면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에요. 인간의 수명이란 걸 봤을 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돌아가세요.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준비를 안 해요. 왜냐? 지금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. 지금 당장 연인 간의 이별이 힘드니까. 근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정해진 게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에요. 근데 지금 연인 간의 이별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정신 못 차리는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본인 가족 돌아가시고 본인 소중한 사람 돌아가시면 어떻게 버틸래? 본인 가족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챙겨야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겨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한테 저는 살아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요? 그러면 악착같이 살아서 어머니 데리고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내고 있으면 본인이 여자에 미쳐 있을 게 아니라 본인 낳아주신 어머니 데리고 와서 키운 거에 보답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? 그 여자가 본인 키웠어요? 그 여자가 본인 키웠냐고. 정작 키워준 건 어머니고 정작 제일 잘해준 건 어머니인데 왜 어머님은 하나도 안 챙겨요?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어머니가 맡고 있는데 그걸 어머니를 데리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여자에 미쳐 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실망이네요. 처음 뵀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류의 사람이네요. 이별 때문에 힘들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. 근데요, 본인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생각하세요. 이때까지 그 여자 위해서 살았잖아. 못 챙겼던 어머니 챙기고 일하고 본인 인생 살라고요.